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04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계미래보고서 2050, 2050. 네. 3월 23일 날 시작했는데, 이제 곧, 어, 끝날 것 같아요. 네. 5월부터 하게 될지, 부의 추월 자선. 네. 책 준비하셨죠? 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책도. 오늘은 신종질병위협 322페이지에 볼게요. 인류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하는 기대 수명은 2010년 67년에서 2014년 71년으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에는 WHO는 지난 5년간 1,100건 이상의 전염병 발생을 확인했지만 의학의 진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전염성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를 확인했다. WHO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염성 질환인 HIV, 말라리아, 결핵의 퇴치를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비전염성 질병의 사망률이 2000년 60%에서 2012년 68%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향미생물, 내성, 영양결핍, 비만과 같은 문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만도 그렇죠? 질병이에요. 오늘부터 탱커 시작이죠, 오기. 예. 기반 시설을 재건으로 의료 시설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남수단, 시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곳에서는 보건 상황이 정치적 불안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다. 이들 취약 국가에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의 유병률은 39%로 다른 국가의 평균인 15%에 비해 훨씬 높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4,200만 명의 난민이 있고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위생적인 물과 개량되지 않은 각종 시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다. 개발도상국의 절반 이상이 이와 관련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WHO는 2014년 현재 25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11억 명이 야외 배변을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매년 설사로 인한 28만 건의 사망과 연관된다. 이러한 사망의 3분의 1은 단순한 손 씻기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손을 잘 씻어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 사이사이. 네. 손 씻는 거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명은 길어졌지만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인력이 줄어들면서 바이오칩 센서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 진단이나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전자 염기성 열 분석 비용이 낮아지고 게놈에 대한 연구가 향상되면서 대중은 맞춤형 의료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나노의학은 유전학적 분자적 수준에서 더 정밀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 하루 만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자신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세포와 장기 이식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하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나 치료법이 아직 없다. 건강한 면역 체계와 빠른 치료가 없으면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큰 위험에 빠지기 쉽다. 유엔은 2016년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플루엔자도 인플루엔자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돌연변이를 비롯한 몇 건의
조류 독감이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마리의 조류가 도살 처분되었다. 동유럽과 중동 HIV 양성 환자의 다재나성 결핵과 캄보디아, 라오, 라오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태국,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미니신의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도 급속 확산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발생률이 30배 증가한 댕기열은 매년 3억 9천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HO는 2013년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탐지, 경고, 빠른 치료 시스템인 국제보건 규칙이 중요한 세계적 전염병 H7N9의 처리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가 그 뒤에 생긴 거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쵸? 세계적 전염병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므로 대부분 군과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가 수행된다. 음, 의료시설이 충분치 못한 가난한 국가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치료시설, 실험실, 감시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보건 시스템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이베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에볼라가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진 것도 적절한 의료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모든 미생물을 확인하고 상세한 유전 형질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은 세계적으로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질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면 전염성 질환의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지금은 또 코로나가 감기, 독감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그래서 WHO 사무차장인 케이지 후쿠다 박사는 현재 전염성 질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 내성이다라고 말했다. WHO는 2014년 향미생물 내성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문제인 동시에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다.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과 그에 대한 투자는 항생제 내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한 항생제가 소용없어지고 결핵, 말라리아, HIV 등이 재출현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새로운 슈퍼리그의 등장으로 세계적인 전염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발생했죠. 슈퍼버그. WHO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국가 지침을 보유한 국가가 133개국 중에서 3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항생제의 위기가 빚어진 것은 항생제 남용의 영향과 실패한 시장 반응이 결합한 결과다. 대형 제약업체들은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항생제 개발을 포기했다. FDA는 항생제 내성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소비를 목표로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전염성 질환도 인류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에 점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매년 3,8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전염성 질환의 사망은 75%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심장, 혈관계 질환에서 비롯된다. 암, 호흡기 질환, 당뇨 등이 그 뒤를 잇는다. WHO의 최근 전략인 25
X25, 그죠? 는 주요 비전염성 질환의 사망률을 25% 감소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비전염성 질환의 대응은 주로 흡연, 콜레스테롤, 고혈압, 알코올 남용 등 전형적인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 폭넓은 예방 경감 전략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나 감염과 같은 비전형적인 위험 요인에서 비롯된 사망까지 고려해야 한다. 2000년 6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은 2030년 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재정과 구조적 역량을 가진 중저소득 국가는 거의 없다.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비전염성 질환과 다양한 발병률을 관리하고 감염성 질환과의 공존 이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제대로 된 1차 의료 기반이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보다 좋은 경과로 이어지며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읽으시면서, 읽어드리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많이 건강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생제를 먹으면 하나 먹어서 들었는데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니까 또 점점 늘어나서 더 강력한 항생제를 먹게 되면 내 몸에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기대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세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성이 강한 항생제를 또 만들고 또 다른 또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또 그래서 약 먹는 게 그렇게 순간 결정해서 그냥 바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근본적인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파마넥스 건강기능식품인 거죠. 내 몸의 건강, 자생력을 키워지는 거. 의식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내가 판단 분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뭔가 또 하나 수치스러운 거 무시당하는 거를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발표를 하면서 오늘 발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이제 버려질까 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지금 알아차리기를 하고 이제 보는데 알아차리기가 안 되는 부분이 큰 까르마에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근원적으로 내가 버려질까 봐에 딱 뭔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게 이제 각성하고 알아차리기가 되고 놓아버려야 되는데 각성은 조금씩 하는데 알아차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차리면 내가 이런 거구나까지 아는데 탁 놓아버리질 못하는 부분들이 큰 거를 갖고 있을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겠구나. 근데 참 그쵸. 제 관점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내가 두려움 없이 그냥 어디 가나 내가 행복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툭툭툭툭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크릿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만 살면. 근데 우리는 뭐야? 과거를 사니까 지금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금 이렇게 됐었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지금 그래도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잘라서 보려고 슬로우 비디오 같이 의식을 보면 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미키마우스 만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미키마우스를 만화를 제작하는 거를 한번 봤었거든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그 투명한 필름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약간씩 움직이는 걸 보여서 쭈루루룩 피면 막 달려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이게 자꾸 의식이 확장이 되면, 의식을 보게 되면,
그 내가 움직이는 행동 패턴 하나가 그 뭐라 그랬죠? 민규님 들어오셨나? 그 플레임 자체가 32 플레임이 제일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 미세한 그림은 왜 그림은 그냥 딱 하나 우리가 그 1차원에서 점을 보듯이 그냥 평면에서 보잖아요. 평면에서 보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했을 때 다다다다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평면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의식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하나 카트카트 미세하게 나의 하는 행동 패턴, 내 감정, 내 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의식이 높아질수록 32프레임인지 36프레임인지 미세하게 그게 보인다. 그 선생님 강의 토요일 날 들어보셨을 때 보시면 일어나서 무의식에서 의식이 들어오는 걸 느껴지고 저는 아직 안 느껴지거든요. 일어나면 또 내가 늦잠 잤네 빨딱 일어나고 그러지 내가 무의식에서 의식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게 아직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눈을 떴구나 이게 뭔가 의식이 들어와서 내가 눈 감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그 첫 스타트도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는데 어쨌든 알아차림이 되게 재밌어요. 알아차림만 제대로 되면 내 감정을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아침에는 제일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두려움에 버려질까 봐의 두려움에 빠져져 있구나라는 거를 또 오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미세하게 나의 건강도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하는 거잖아요. 탱커도 저희는 또 뷰티 웰니스가 다 근원에서 좋아지도록 근본적으로 있죠. 네, 그렇게 또 다루는 그런 제품들이고 또 의식 수업까지 저희 그룹은 네, 스스로의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부정적인 게 아니라 200 이하에 있는 건 다 부정적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죠. 내가 누구한테 욕하고 뭐하고 이거를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버려질까봐, 그쵸? 빼앗길까봐. 그게 근원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되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싹 걷어내버리면 저는 엄청나게 더 편안해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서 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상처 주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어쨌든 상처를 받았으면 또, 거기서 또 본인들은 본인 거지만 그랬겠구나라는 거가 또 이제 알아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예, 그런 공부라서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알아차기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볼게요. 제68차 세계보건총회, 세계보건총회, 세계보건총회로 글로벌 백신 활동 계획의 마련을 촉구했다. 큰 틀은 2020년까지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평등한 접근권을 확보해서 수백만의 죽음을 막는 것이다. 전체적인 목표는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임산부와 신생아의 화상풍, 홍역과 풍진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2011년 개발도상국 유아의 83%가 20%의 비용으로 DPT 100일의 화상풍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2,200만 명의 유아는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약 20%는 출생 첫 해에 제대로 된 면역 백신을 처방받지 못한다. 모든 국가가 14가지 백신 접종을 제공해 5세 이하 어린이의 90%가 면역력을 갖춘다면 매년 200만 건의 아동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WHO의 예측이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성을 갖고 현재의 접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이 2013년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0년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성장률은 3.9%에 불과해 이전 10년간의 급속한 성장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보건, 의료 서비스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저성장, 빠듯한 정부 예산, 정치적 변화로 인해 전망은 밝지 않다. 많은 무상 원조 국가 개발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개인 자선가로부터 기금을 받는데 집중하고 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시작부터 450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백신 접종, 캠페인, 빈부격차 감소 전략, 농업 투자 등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며 세계 백신 면역 연합 WHO, 세계 식량 계획과 같은 영향력이 큰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WHO의 최대 민간 후원자로 세계 의료계에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유행성 질환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탐지, 정확한 보고, 신속한 격리, 투명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약물기기, 생물학적 제품, 의료시술과 외관적 시술, 직원 시스템, 조직적 시스템, 이런 사용에 최적화의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손 씻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적 환경 변화가 위험의 규모와 패턴을 바꾸면서 모니터링의 모니터링과 감사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HO의 이 의료 시스템, 스마트폰 기술, 국제적 의료 규정, 예방접종 프로그램, 유행성 질환 발생 시 경보 대응 네트워크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요소다. WHO의 세계 의료 관측과 세계 질병 부담 프로젝트는 정책과 우선사항 설정을 위해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유엔의 MDG가 2015년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실행해온 17가지 목표는 새로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로 옮겨졌다. 그중 세 번째 모두 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촉진한다는 유일한 의료 과정 목표다. 이 목표는 2012년 12월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포함된 보편적 건강 보장 구절과 관련한다. 세계 곳곳에는 기본적인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격차 없는 1차 의료 기반이 확립되고 세계적 질병 탐지, 감시, 치료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백신과 약품이 적절한 시기에 개발될 때 해결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윤영 님도요. 네, 원미정 님, 양미경 님, 심은하 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최상희 님도요. 감사합니다.